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남겨놨던 문제, 의료 현장 상황 2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박민숙 부위원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예정됐던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실 운영을 절반까지 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현장 상황은 좀 어수선하고요. 음, 입원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 또 병원 우리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 모두가 불안하고 매우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그 파장을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폭풍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세브란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필두로 일단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예. 오늘까지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서 제출하고 내일 아침 6시부터 의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정말 폭풍전야입니다.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연기한다고 통보받은 분들도 일단 제일 답답할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도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좀 뭔가 그 분위기가 좀 어떻던가요? 입원 환자분들은 말씀을 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상태이죠.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아, 나가라고 할지 실제적으로, 모르니까. 네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하는 업무들이 진료 교수들을 보조해서 입원 환자들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주치의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공의들이 다 나가면 당분간은 진료 교수들이 그 업무를 대체하겠지만 네. 이게 이제 계속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진료 교수들도 그 대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노동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입원 환자들의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난주에 네네.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수년 동안 잘 알고 지내는 의대 빅5 병원의 네. 교수님입니다. 노 교수신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너무 좀 우려스럽다. 본인 입원 수술 환자들이 6개월을 기다리셨는데 다음 주에 전공의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진료 현장을 떠난다고 해서 수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 예. 그 강대강 정부하고 전공의들하고 너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잘 원만히 마무리되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진심 어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좀 많이 먹먹했고요. 어떤 마음이실까? 그러니까 60세 정도 넘으신 노 교수셔서 예. 이 사태를 굉장히 불안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 교수는 그냥 심경을 밝히려고 연락을 취해오신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부탁이 있었던 겁니까? 이 보건의료노조가 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하니까 보건의료노조가 갈등 국면을 좀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잘 조절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섞인 마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어디 한쪽 편을 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정부하고 전공의 협의회 그리고 의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전공의들 말고 동네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동네 의원들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혹시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동네 의원들도 현재 이제 의사협회의 지침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미 그 2월 25일 일요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의사협회 비대위원회가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집회 이후에 우리 개원이들의 진료 거부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개원이들은 동네 주치의들이고 단골 의사잖아요. 사실은 가장 그렇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나 보호자들의 아마 이제 안면도 있고 하니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를 대규모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020년도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대 정원을 한 해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린다고 했을 때도 네. 집단 진료 거부를 8월부터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네네네. 그때도 전공의들은 80% 정도가
진료 거부에 동참했지만 개원이들의 진료 거부 숫자는 한 자릿수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개원이들은 그렇게 집단 진료 거부에 크게 동참하기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요. 예. 네네. 근데 좀 어떻게 좀 그 경험상으로 보실 때 이 네네. 전공의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직서를 내긴 내는데 나중에 뭐 좀 유턴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직서를 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장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거고 아마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의사협회도 그렇고 19년 동안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못했던 건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네. 집단 진료 거부 때문에 정부가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번번이. 네. 그런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단적으로 14,000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병원장들은 승인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정부도 두 손 두 발 들을 거다. 그래서 사직서가 철회될 수 있을 거다라고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낸 거지 정말로 병원을 떠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압박 수단이고 정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선처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그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 않으면 네네. 일단 전공의들은 그 나와야 되고 진료는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이? 원래는 사직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그 한 달 동안 이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전공의들도 오늘 사직서 나고 내일 나가는 것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업무방해 소지도 형법상 업무방해 소지도 있어 보이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이죠.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 환자, 입원 환자를 다 두고 하루 만에 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동시에 전면적으로 진료 거부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는 연출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원칙상 지금 맞는데 원칙상 맞는데 전공의들은 오늘 사표 쓰고 내일 아침 6시부터 빅5 병원의 전공의가 2,700명인데 전원 병원 현장을 떠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신들의 이제 단체 행동을 보여줘야 정부가 무릎 꿇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공의들이 내일 아침에 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인 곳이면 그게 통용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전공의들은 거의 이제 막무가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 전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게 사법적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공의들이 문제가. 그렇죠. 병원은 전공의들을 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지만 고발은 제3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환자 생명 위태롭게 되거나 치료나 이런 것에 대단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불특정 전공의 다수를 상대로 고발장 접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아마 환자단체도 제가 소통하는 환자단체 대표님도 계신데 환자단체도 그 부분 관련해서 환자단체로서의 입장과 권리들을 주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늘 하루 남은 거네요. 정리하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오늘 하루에 뭔가 좀 급진전될 여지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전망하세요? 부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의사단체하고 정부하고의 교섭 창구나 대화 창구도 완전히 끊긴 것으로 보여져서요. 뭐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없는데 저는 정부에도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어제 한덕수 총리가 담화도 발표하고 지금 뭐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하는데 그렇게 언론에 대고만 얘기하지 말고 직접 의사협회를 찾아가서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전공의 단체 회장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내일 하루 남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입원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부가 먼저 대화를 하자라고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이때 정말로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그 진료 현장에서 떠나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 문제에 대해서 PA 네네. 간호사를 적극 투입하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 이런 그 정부의 이제 그 방침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네네. 현장에서 보실 때 이게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PA 간호사는 이제 의사 업무를 대리하면서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 일명 유령 간호사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네. 약 전국에 한 2만 명 정도 추산되고 있고, 이는 의사가 명백히 부족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PA 간호사는 현재도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의료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PA 간호사를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꼼수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당연히. 오히려 PA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B5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 많이 해왔나요, 그동안? 아니요,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이제 개원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진료를 3년 동안 그 실시를 했던 것이었고 불가피하게 했던 거거든요. 네. 비대면 진료가 현행법상은 불법입니다. 법적 제도가 없는 거고요. 네. 정부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빅5 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비대면 진료를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안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대면 전혀 안 되죠. 비대면 진료는 개원의들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대학병원 전공의들 14,000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전혀 될 수가 없고 이 기회에 비대면 진료를 확산해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오히려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런 차원도 네네. 있다? 네네. 그리고 어제 나온 거 보면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을 24시간 가동하는 것. 그다음에 네네. 공공병원 진료 시간도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물리적 한계가 있는 방안 아닌가요? 응급 의료기관을 24시간 가동하는 건 뭐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이고 그래야 이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데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늘리는 건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요. 그래서 공공의료, 공공병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코로나19 시기에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 기관들이 9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는데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공공병원을 토사구팽시켰고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만 공공병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공공병원도 더 늘리고 지금 10%밖에 안 되는 30%로 늘리고 그리고 공공의대도 설립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의사들은 사실은 집단 진료 거부나 이렇게 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는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근데 설령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곳에 있는 의료진들의 어떤 신체적 한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네. 오래 갈 수 있는 대안은 아니잖아요, 이게. 전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 2주 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1, 2주? 왜냐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연장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1, 2주 이상 가게 되면 체력적인 한계가 오고 소진이 오기 때문에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빨리 대화해서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그 보건의료노조에서 촛불 행동을 제안하시던데 어떤 취지인가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의사는 국민의 의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을 상대로 국민 90%가 지지하는 의사정원 확대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의사단체에 보여주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촛불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고 국민들이 나서서 더 이상 이렇게 의사단체들이 목리를 부릴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국민의 촛불의 명령에 들어야 의사단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대국민 후소이기도 하고요. 의사단체에 대한 준엄한 국민들의 회초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국적인 촛불을 지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이었습니다.